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에서 얀센 백신 약 100만 회분이 들어오기로 했다고 정부가 알렸죠. 당초 미국에서 약속한 55만 명분의 2배에 달하는 물량인데요. 얀센 백신은 민방위대원 304만여 명, 예비군 53만여 명, 군 외교 관련 종사자 13만 7천여 명 등 약 370만 명을 접종 대상자로 결정했죠.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30세 이상만 접종이 가능하며 온라인 예약 기간인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다가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선착순으로 해서 실제 접종이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백신이 아닌 조금은 생소한 이름으로 다가오는 얀센 백신. 오늘 뉴페 이슈에서는 얀센 백신과 친분을 쌓으며 이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인지 혹시 내 몸에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닐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누구냐 넌? 얀센은 벨기에 제약회사 얀센 파마슈티카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타이레놀 등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한 미국 제약회사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존슨앤드존슨 앤드 얀센 백신이라고도 부르죠. 얀센 백신은 2회 이상의 접종이 필요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코로나 백신들과는 달리 한 번의 접종만으로도 항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며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죠. 하지만 얀센 백신의 단점은 많이 알려진 사실대로 예방 효과가 66%대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인데요. 임상시험 결과 화이자 95%, 모더나 94%, 아스트라제네카 70%, 얀센 67% 정도의 예방률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만약 얀센 백신을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실패하더라도 코로나가 중증으로 악화되는 걸 억제하는 효과, 즉 중증 예방 효과는 화이자 백신과 동일한 85%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얀센 백신을 접종한다면 코로나 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될 확률은 크게 줄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예방률은 100%라고 하니 말이죠. 둘째, 너 인증은 받고 온 거니? 얀센 백신은 올해 2월 27일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받았으며 3월 초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긴급 사용을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얀센은 미국에선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세 번째로 사용허가 된 백신이며 국내에선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에 이어 지난 4월 7일 세 번째로 사용허가가 되었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총 1,000만 명 이상이 얀센 백신을 접종받았으며 국내에서는 카투사 장병들과 대부분의 주한미군들이 얀센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수치는 다른 백신들에 비해서는 충분치 못한 숫자인 것이 사실이고 아직까지는 얀센 백신의 대규모 접종 효과를 보고한 자료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을 마냥 신뢰하기엔 불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9일까지도 임상실험을 지속했으니 어찌 보면 최근 변이 바이러스까지 포함해 임상실험을 하는 등 신뢰성을 갖지만 또 다르게 보면 그만큼 현실 세계에서 대규모로 접종한 결과 데이터는 부족하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셋째, 부작용은 어떤데? 위에서 말하는 불안감이라는 것은 결국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일 텐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물론 얀센까지 빠지지 않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혈전이죠. 실제로 얀센 백신은 희귀혈전증, 즉 피덩이가 만들어지는 부작용 때문에 4월 중순 미국과 유럽에서는 접종이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죠. 이렇게 들으면 상당히 무섭기도 한데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크게 무서워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접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 전까지 얀센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약 700만 명 정도였는데요. 그중 9명의 혈전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1명이 사망, 1명이 위록한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700만 명 중 9명, 확률로만 따져보자면 77만 분의 1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로또의 1등 당첨 확률은 대략 800만 분의 1인데도 매주 5명에서 10명 정도의 당첨자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77만 분의 1의 확률에
혈관을 걸고 도박을 하기에는 조금 무서운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위에서 말한 9명의 혈전 환자들에겐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혈전 환자가 18세에서 48세의 여성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즉, 이를 바꾸어 말해보자면 미국에서 700만 명 가까이 얀센 백종을 접종한 사람들 중 희귀혈전증이 발생한 남성은 0명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에서도 백신의 라벨에 50세 미만 여성은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접종을 재개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얀센 백신의 접종 대상을 민방위, 예비군, 군 관련 종사자 등 대부분 남성들 집단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접종 대상자 370만 명 중 남성으로 이루어진 민방위, 예비군의 숫자만 더해도 약 360만 명이죠. 하지만 여전히 군 외교 관련 종사자분들 중 여성분들이 얀센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는 혈전증의 위험성이 잔재하니 충분히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도 낯설고 혈전증으로 일시적으로 접종이 중단된 적도 있다고 하니 조금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었던 얀센 백신. 알아가다 보니 분명 문제점도 존재하지만 적절하게 특히나 남성들 위주로 사용을 한다면 충분히 효용성이 있고 편리한 백신으로 보여지는데요. EU가 여행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백신 여권인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에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과 함께 사종으로 승인되기도 한 얀센 백신. 조금의 주의만 기울여 사용한다면 현 코로나 상황을 완화하는 데 충분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뉴페이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